강력 허리케인 호아킨이 4등급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를 포함한 5개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어제 오리건주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또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1명이 숨졌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욕 플러싱에서 제19회 연례 기금모금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무보험 이민자들을 위한 보건 지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사립대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아시안 학생에 대한 입시 차별이 실제로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강력 허리케인 호아킨이 극도로 위험한 수준인 4등급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동부 해안 지역을 직접적으로 강타할 위험은 다소 완화됐지만 뉴저지를 비롯한 5개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오늘 오전 11시 경보에서 호아킨이 앞으로 48시간 내에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그 이후에는 북쪽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그 후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예측이 다소 엇갈리지만 서쪽으로 방향을 유지하고 캐롤라이나에서 중부 대서양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 동부 해안 연안을 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이들 지역이 호아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위협은 줄어들고 있지만 호아킨이 앞으로 수일 내 얼마나 가까이 근접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허리케인 호아킨의 중심 풍속은 209km를 유지하고 있고 바하마 중심부에 홍수와 폭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최소 5개 주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고가 하루에 한 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리건주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또다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1명이 숨졌는데요. 강력한 총기 규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께 오리건주 로즈버그의 엄프쿠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세 남성으로 알려진 총격범을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리건주 검찰은 용의자가 이날 오전 장문 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교실 바깥에서 창문을 향해 총기를 발포하고 수업을 진행하던 강사의 머리를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교실로 들어가 학생들을 엎드리게 한 후 무슨 종교를 믿는지 물은 뒤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의 머리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종교가 없거나 대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다리를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웹사이트 4chan에 범행 계획을 사전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총기 난사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며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욕 플러싱 테라스 온 더 팍에서 제19회 연례 기금모금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만찬에는 뉴욕 일원 주류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리더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년 동안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외길 인생을 걸어온 시민참여센터. 그동안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미주 한인 풀뿌리 대회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고 한인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는 등 미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인들의 정치 참여와 결집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한인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미 전역 대학교들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에게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권익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풀뿌리 대회에도 참석하게 해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등 한인 차세대 인재 육성에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한인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8080 캠페인도 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요 한인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캠퍼스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한 학생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 모일 때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어제 15만 달러 기금 모금을 목표로 열린 연례 만찬에는 많은 한인들과 정치인들이 참여해 시민참여센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무보험 이민자들을 위한 보건 지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에 정기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시장실과 시의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내년부터 1,000명의 서류 미비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보건 지원 정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디렉트 액세스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시장실은 600만 달러, 시의회는 250만 달러 등 총 85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이 없는 불체자나 저소득층 주민에게 주치의를 지정해주고 시나 주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렉트 액세스 프로그램 가입자에게는 뉴욕시 신분증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카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시정부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인 검진과 질병 예방으로 불필요한 응급실 사용이 줄고 장기적으로는 보건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입자 선별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불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일반 저소득층 주민과 이민자들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그동안 기업에 부과되던 사기 방지와 탐지비 목적의 수수료가 폐지됐습니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com은 2010년 비상국경보안법이 지난달 30일자로 만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 부과되던 추가 수수료가 자동 폐지됐습니다. 이 법은 직원이 50명 이상이거나 직원 50% 이상이 H-1B 또는 L-1 신분인 기업이 H-1B나 L-1 비자를 청원할 경우 사기 방지와 탐지비 목적으로 H-1B는 $2,000, L-1은 $2,250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난해 9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 연장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민서비스국은 아직까지 이 법의 만료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 변경을 웹사이트에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서도 별다른 법안 연장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버드나 프린스턴 등 명문대 입시에서 아시안 학생들을 상대로 한 차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대학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사립대 입학 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됐는데요. 절반 이상은 아시안 학생에 대한 입시 차별이 실제로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에드와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입학 사정관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아시안 학생이 타민족 학생에 비해 입학 심사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가란 질문에 설문 응답자 264명 중 43%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사립대 입학사정관들은 동일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사립대 입학사정관들 가운데 51%는 입학심사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타민족에 비해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하버드나 프린스턴 등 명문대를 상대로 아시안 학생 입시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조사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서 아시안 학생의 입학 기준이 타민족에 비해 더 높은지 물었을 경우 여기에 동의하는 사정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안 학생 차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개별 대학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융자 제도인 퍼킨스론,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이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퍼킨스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연방의회에 연장안이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드는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융자 제도인 퍼킨스론이 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퍼킨스론을 살리기 위해 지난달 25일 1년 연장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상원은 예산 부족과 납세자 부담의 증가 등을 이유로 퍼킨스론이 불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대상자를 거르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폐지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퍼킨스론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래된 제도로 1958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대략 3천만 명 이상으로 학교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이 없다는 이유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연기금으로 운용되던 퍼킨스론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기금 제공을 중단해 각 대학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대출해주는 융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퍼킨스론 폐지에 따라 올해 이미 융자를 신청한 학생들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융자 재신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뉴욕시경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무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브렌튼 시경국장은 앞으로 경찰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총기 사용뿐 아니라 곤봉 사용이나 몸싸움, 무력 제압 등도 포함됩니다. 시경은 경찰의 무력 사용 기록을 데이터로 만들고 매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브렌튼 국장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민 보호라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만큼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는 무력 사용은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훈련이나 문서화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한편 앞서 발표된 시경 감찰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경은 경찰의 무력 남용에 대해 적극적인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토플리스 여성과 만화 캐릭터들의 상행위가 논란이 됐는데요.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대책으로 이들을 위한 특별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를 비즈니스로 규정하고 소득세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잦은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토플리스 여성과 만화 캐릭터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끝에 드블라지오 시장은 보행자 광장은 유지하되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특별 지정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플리스 여성이나 캐릭터 인형들의 상업적 행위를 허용하는 구역인 액티비티 존을 별도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액티비티 존에서는 호객 행위도 할 수 있고 함께 사진을 찍거나 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은 토플리스 여성이나 캐릭터 인형들도 비즈니스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사진을 찍어주고 팁을 받는 직업은 구걸 행위로 분류돼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최종 계획안에는 빌 브렌튼 국장이 제안한 타임스퀘어 상주 경찰을 기존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JFK 공항 등에서 무면허 불법 택시를 압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맨하탄 지법은 이런 압수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 맨하탄 지법은 무면허 불법 택시를 운전하다 차량이 압수된 5명의 택시기사가 지난해 9월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를 상대로 압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발레리 카프로니 연방판사는 매년 평균 8,000대의 차량을 무면허 불법 택시 운전 혐의로 압수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한 사유재산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량을 압수하는 택시 리무진 위원회의 규정이 매우 가혹하다며 위반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영장 없이 차량을 압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 불법 택시 차량을 압수하고 있는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에서는 전승 70주년을 맞아서 항일 드라마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이 하도 황당무계해서 당국이 사실에 입각해서 제작하라는 주문까지 내렸습니다. 감독이 액션이라고 외치자 총성이 들리고 폭탄이 터집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나타난 중국군이 당황한 일본 군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사살합니다.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을 계기로 관영 TV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마지막 왕자의 제작 현장입니다. 他怎么想，我不管，我们不管是8年抗战或者是怎么着，我们把你打退了，你回去了，这是事实。 항일 드라마 촬영 현장은 이미 관광 상품으로도 자리 잡아 촬영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让我们今后我们的子孙后代能够记住先辈们开拓国土的这种艰辛和困难。 하지만 올해 항일 드라마가 하루 10여 편, 연간 수천 편이 만들어지면서 배우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급기야 인근 농민들까지 연기자로 동원되다 보니 멍한 눈빛과 어설픈 연기에 촬영이 번번이 중단됩니다. 妻子穿的这个日本衣服，我们还没有受到日本人的一种凶狠。 감독들은 부족한 연기력과 어설픈 구성을 과장된 연출로 메우기 일쑤여서 한 드라마에선 감옥에 갇힌 남편이 아내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 아내 속옷에서 수류탄을 꺼내 터뜨리는 설정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맨손으로 수류탄을 던져 일본군 전투기를 마치는 드라마는 방영이 중단됐습니다. 现在好多是胡编乱造，而且是有些神剧，感觉到太多。 하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일수록 시청률이 높다는 게 당국의 고민. 특히 전승절에 이어 연말까지 각종 항일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항일 드라마가 집중 편성될 계획이어서 심의도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스미스타운 학군의 이스트 고등학교와 웨스트 고등학교의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됐습니다. 학군 측은 해당 냉각탑 가동을 중단하고 방역 작업을 거친 후 오염된 물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냉각탑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소유한 트럼프 호텔 체인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호텔 측은 뉴욕과 마이애미, 시카고, 라스베이거스 등지에 트럼프 호텔 체인 7곳이 최근 1년 사이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체인은 트럼프 소 뉴욕, 트럼프 인터내셔널 뉴욕이 해당됩니다. 호텔 측은 구체적인 해킹 시기와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퀸즈 공립도서관에 두 번째 한국어 교실이 개설됩니다. 퀸즈 공립도서관은 지난해 맥골드릭 분원에 최초로 한국어 교실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어 플러싱 분원에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한국어 기초반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업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스테튼 아일랜드를 오가는 페리 서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0월 1일부터 해당 페리 서비스를 기존 1시간 간격에서 30분 간격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출퇴근 러시아워인 오전 7시부터 8시 45분까지, 오후 5시부터 6시 45분 사이에는 종전대로 1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겠고 가끔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